여러분, 이 채널은 기분 좋은 말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잘 될 사람 이야기나 성공담을 늘어놓는 곳도 아닙니다. 여기는 풍수특공대입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돈 세기 전에, 몸 무너지기 전에 집안에서 이미 시작된 이상 신호를 먼저 잡아내는 채널입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운 좋아지라는 말이 아니라 위험을 피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내년 병원년은 설마 하고 넘긴 집부터 먼저 흔들리는 해입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평수, 같은 수입인데도 어떤 집은 버티고 어떤 집은 무너집니다. 이 차이는 노력도 성격도 아닙니다.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 하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미리 대비하려고 들어오신 분들만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대충 넘길 분들은 솔직히 중간에 꺼도 됩니다. 풍수특공대는 위험을 먼저 보는 사람 편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두 번 겹치는 해입니다. 병이라는 글자는 작은 불이 아닙니다. 촛불이나 난로 불 같은 생활의 불이 아니라 한낮의 태양처럼 위에서 아래를 전부 비추는 불입니다. 숨길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불입니다. 오 역시 불의 자리입니다. 정오, 하루 중 불의 기운이 가장 높이 치솟는 시각입니다. 그늘이 사라지고 땅이 가장 뜨거워지는 때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불이 잠잠해지는 해가 아닙니다. 불이 더 빠르고 더 강해지는 해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생활의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집니다. 결정이 급해지고 말이 먼저 나오고 지출이 즉흥적으로 바뀝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참는 힘이 줄어듭니다. 돈의 흐름도 비슷합니다. 벌기는 버는데 이상하게 남지 않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나갈 일이 생기고 지출이 겹치고 예상하지 못한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불이 너무 빠른데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병오년은 불을 막아야 하는 해가 아니라 불을 받아줄 그릇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이 갈리는 해입니다. 여기까지가 병오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병오년의 집안에 반드시 필요해지는 첫 번째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두면 되지 않느냐? 흐르는 물이 더 좋지 않느냐? 어항처럼 생기가 넘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실제로 몇 년 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집에 분수를 설치했다고 물이 계속 돌아가니까 재물운도 돌 것 같다고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안이 너무 정신없다고, 가족들끼리 자꾸 부딪힌다고, 돈은 도는데 통장에는 안 남는다고요. 그런데 병오년에는 이 생각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병오년은 불이 너무 빠르고 너무 성급한 해입니다. 이럴 때 물까지 움직이면 집안의 기운은 더 정신 없어집니다. 불이 빠른데 물까지 빠르면 모든 게 통제를 벗어납니다. 그래서 병오년에 필요한 건 강한 물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도 아니고 튀는 물도 아닙니다. 병오년에 필요한 건 고요한 물입니다. 가만히 있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물, 움직이지 않아도 불의 기운을 받아주는 물입니다. 불이 너무 강할 때 거기에 또 자극적인 기운이 더해지면 균형은 더 빨리 깨집니다. 병오년에는 불을 꺼버리는 물이 아니라 불의 속도를 늦춰주는 물이 필요합니다. 이 차이를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불을 꺼버리면 기회도 같이 꺼집니다. 불을 식히면 기회는 남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세요. 물을 확 끼얹으면 불은 꺼집니다. 하지만 불 옆에 물그릇을 두면 불은 오래 탑니다. 병오년에 필요한 건 후자입니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불을 조절하는 집과 불에 휘둘리는 집이 갈리게 됩니다. 제가 상담할 때 병오년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집안에 불을 쉬게 해주는 자리가 과연 있는가입니다. 대부분의 집은 불이
자리로 가득합니다. TV,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조명, 휴대폰, 컴퓨터, 인덕션, 공기청정기, 에어컨,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불의 기운은 집안, 여기저기에서 계속 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집은 옛날 집과 비교하면 불로 가득 찬 집입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냉장고, 하루 종일 충전되는 핸드폰, 밤새 돌아가는 와이파이, 보이지 않는 전자파까지 이 모든 게 불의 기운입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주는 자리는 의외로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불은 갈 곳을 잃고 사람에게 붙습니다. 몸으로 가면 열이 오르고 잠이 얕아지고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자다가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낮에도 피곤하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납니다. 돈으로 가면 충동 지출이 늘고 판단이 짧아지고 실수가 잦아집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다가 필요 없는 걸 사고 세일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게 바로 병원연애, 이상한 지출이 늘어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집안 어딘가에는 반드시 불을 쉬게 하는 자리가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고요한 물의 자리입니다.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유리 화병에 맑은 물을 담아도 좋고 뚜껑 있는 도자기에 물만 담아두셔도 됩니다. 넓은 접시에 물을 얕게 담아도 되고 투명한 유리병에 물을 가득 채워도 됩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작아도 됩니다.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늘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 물은 장식이 아닙니다. 보여주기용도 아닙니다. 집안의 불을 하루 종일 받아주는 역할입니다. 마치 땅이 햇빛을 받아주듯 물이 불의 기운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물을 아무데나 둡니다. 전자기기 바로 옆, TV 위, 주방 한가운데, 인덕션 바로 옆. 이러면 불과 물이 서로 부딪힙니다. 너무 가까우면 물이 불을 끄려 하고 불이 물을 말리려 하고 둘이 싸웁니다. 병원연애는 이런 충돌이 사소한 사고, 사소한 실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컵을 엎지르고 접시를 깨고 전자기기가 고장나고 이유 모를 말다툼이 생깁니다. 고요한 물은 불과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 불을 내려다보는 자리에 둬야 합니다. 사람이 오래 머무르지만 자극이 적은 곳, 소리가 낮고 움직임이 크지 않은 곳, 거실 한쪽, 침실에서 문을 열었을 때 바로 보이지 않는 자리, 현관에서도 조금 물러난 안쪽 자리, 책상 구석, 서랍장 위, 창가 한쪽, 이런 곳이 고요한 물에 맞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실이라면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TV 반대편 선반 위, 창가 쪽 낮은 장 위, 침실이라면 화장대 한쪽, 침대 머리맡 작은 선반, 옷장 위, 현관이라면 신발장 위, 작은 받침대 위, 벽에 붙은 선반, 이런 자리가 고요한 물이 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물은 절대 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말라 있는 물은 불을 식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을 부릅니다. 빈 그릇은 채워지길 원하고 마른 땅은 더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물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이 줄었으면 채우고 물이 흐렸으면 갈고 먼지가 앉았으면 닦아주세요. 이 행동 자체가 병원연애는 운을 관리하는 행동이 됩니다. 물을 갈면서 마음도 가라앉히고 물을 보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물에 비친 빛을 보면서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사람들은 이걸 두고 마음의 위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심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물 하나로 집의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지출이 겹치던 게 잠잠해지고 집안 말수가 줄고 사람의 속도가 조금 느려집니다. 급하게 결정하던 것들이 하루 이틀 미뤄지고 충동적으로 사던 것들이 장바구니에 담긴 채 남고 말다툼 하려던 순간에 한번 숨을 쉬게 됩니다. 병원연애는 이 느려짐이 가장 큰 재산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병원연애 반드시 필요한 첫 번째 장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식혀진 불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병5년 후반부로 갈수록 재물의 무게를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고요한 물이 불의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이라면 이제부터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식혀진 불을 어디에 내려놓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5년에는 불의 기운이 워낙 강해서 물로만은 부족합니다. 불을 식혔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흙의 기운입니다. 흙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받아들이고 끝까지 버텨주는 기운입니다. 물이 불을 식히면 흙은 그 식은 불을 품어줍니다. 물이 속도를 늦추면 흙은 그 느려진 기운을 정착시킵니다. 이 둘이 함께 있어야 병5년의 불이 비로소 쓸모 있는 결과로 남습니다. 병5년에 이 흙의 기운이 없는 집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 번에 크게 무너지는 경우는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계속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이상하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카드값이 빠져나가고 자동이체가 겹치고 수리비가 생기고 경조사가 이어집니다. 친구 결혼식, 조카 돌잔치, 부모님 생신, 직장 경조사 하나하나는 다 이유가 있는 지출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허투루 쓴 것도 아닌데 아껴 쓴 것 같은데 왜 항상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 항상 비슷한 숫자, 늘 비슷한 수준, 절대 넘어서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집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안에 가볍지 않은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플라스틱, 얇은 장식, 속이 빈 인테리어, 가벼운 소품들, 보기에는 깔끔하고 정돈돼 보이지만 재물을 붙잡을 힘은 약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인테리어가 좋기는 하지만 병5년에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5년에는 이 가벼움이 그대로 돈의 가벼움으로 이어집니다. 불이 아무리 좋아도 땅이 없으면 다 타버립니다. 씨앗을 뿌려도 땅이 없으면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5년에 흙의 기운이 없는 집은 돈이 들어왔다가도 머무르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 말입니다. 돈이 손에 들어오는 느낌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붙잡히질 않을까요? 이 질문이 나오는 집은 거의 예외 없이 흙의 기운이 약합니다. 반대로 병5년의 흙의 기운이 제대로 있는 집은 돈의 흐름이 조금 다릅니다. 큰 돈이 갑자기 생기지 않아도 이상하게 천천히 쌓입니다. 지출을 줄이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쓸 돈과 남길 돈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이건 사람이 특별히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닙니다. 집안의 묵직한 기운이 사람의 선택을 한 번 더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손에 무게감이 느껴지면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가벼우면 휙 던져버립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병5년에는 집안 어딘가에 반드시 무게감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도자기 항아리, 돌로 된 장식, 묵직한 저금통, 옹기 화분, 돌절구, 대리석 장식, 무거운 책진, 나무 조각상,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 해도 됩니다. 주먹만 해도 됩니다. 대신 손에 들었을 때 무게가 느껴져야 합니다. 플라스틱처럼 가볍거나 종이처럼 날아갈 것 같은 건 흙의 기운이 없습니다. 이 흙의 기운은 불을 끄는 역할이 아닙니다. 불이 만들어낸 결과를 땅에 내려놓는 역할입니다. 돈으로 치면 정착입니다. 수학으로 치면 저장입니다. 그래서 병5년에 흙의 기운이 있는 집은 돈이 들어오면 이상하게 쉽게 쓰이지 않습니다. 쓸 일이 생겨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불필요한 지출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온라인 쇼핑을 하다가도 결제 버튼 누르기 전에 잠깐 멈추고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사람의 행동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병원연애 반드시 필요한 두 번째 장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린 물도 흙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병원연애 가장 현실적으로 재물운을 가르는 마지막 장치입니다. 바로 저장입니다. 이 저장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저축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적금 들라는 건가? 펀드 가입하라는 건가? 통장 하나 더 만들라는 건가? 그런데 병원연애의 저장은 그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병원연애는 돈이 안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은 생각보다 들어옵니다. 월급도 나오고 보너스도 나오고 용돈도 생기고 부수입도 있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돈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병원연애는 불의 기운 때문에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유난히 빨라집니다. 마치 뜨거운 프라이팬 위에 물방울처럼 돈이 통장에 닿자마자 사방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면 벌긴 벌었는데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사람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아무리 벌어도 소용없다. 어차피 모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생각이 자리 잡으면 더 이상 아끼려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안 남는다는 생각에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씁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장이 없는 집은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통장은 여러 개인데 정작 돈이 쉬는 자리는 없습니다. 월급 통장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카드값 통장은 빠져나가는 문이고 나머지는 목적 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적금 통장, 투자 통장, 이름은 다 있는데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됩니다. 급한 일 생기면 이 통장, 저 통장 다 열어봅니다. 이 구조에서는 돈이 붙잡힐 수 없습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으면 아무리 부어도 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연애는 의식적인 저장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금통이든 현금 봉투든 통장만 넣어두는 서랍이든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저장 공간이 다른 용도로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수증 넣는 곳, 잡동사니 쌓아두는 곳, 남은 동전 던져 넣는 곳이 아니라 이건 내 돈이 쉬는 자리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장에 돈 넣어두는 것도 저장 아닌가요? 왜 따로 공간이 필요한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통장은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100만 원이 들어와도 내일 50만 원 나가면 그냥 숫자가 줄어드는 느낌만 듭니다. 실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장 공간은 물리적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손에 잡힙니다. 돈을 넣을 때마다 무게가 느껴지고 부피가 늘어나고 공간이 차는 게 보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이렇게 저장 자리를 하나 만들면 이상하게도 사람 행동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정말 필요한지 잠깐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에서 옷을 사려고 할 때 저장 공간이 없으면 그냥 삽니다. 카드 긁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있으면 이 돈이 저장 공간에 들어갈 수도 있는 돈이구나.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그 순간 선택이 달라집니다. 정말 필요한 건 사고 없어도 되는 건 참습니다. 이 멈춤이 병원연애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하루에 10,000원씩만 아껴도 한 달이면 30만 원,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병원연애는 이 작은 차이가 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저장이 있는 집은 크게 벌지 않아도 연말에 남습니다. 저장이 없는 집은 크게 벌어도 연말에 허전합니다. 이게 병원연애의 무서운 점이자 병원연애의 공정함입니다.
병오년은 노력만으로 결과가 나오는 해가 아닙니다. 준비로 결과가 나오는 해입니다. 똑같이 일해도 준비된 집은 남기고 준비 안 된 집은 비웁니다.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는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기운은 준비된 곳으로 흐르고 준비 안 된 곳은 비켜갑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오년의 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좋습니다. 불의 속도를 늦춰주는 고요한 물, 돈을 땅에 내려놓는 흙의 기운, 불을 결과로 남기는 저장 장치, 이 세 가지는 각자 다른 역할을 합니다. 물은 급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흙은 들어온 돈을 붙잡고 저장은 남은 돈을 모읍니다. 물이 없으면 불이 너무 빨라서 판단을 그르칩니다. 흙이 없으면 돈이 정착하지 못해 계속 흘러나갑니다. 저장이 없으면 결과가 형태로 남지 않아 허무하게 끝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병오년의 불이 비로소 재물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도 없는 집은 병오년을 버티는 해로 기억하게 되고 하나라도 제대로 갖춘 집은 병오년을 넘어서는 해로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우리 집에는 이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느끼신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병오년은 완벽해야 하는 해가 아닙니다. 시작이 중요한 해입니다. 세 가지 다 완벽하게 갖추지 못해도 하나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고요한 물 하나만 제자리에 두어도 집안 기운이 달라집니다. 흙의 기운 하나만 집 한 구석에 있어도 돈이 조금씩 붙잡힙니다. 저장 공간 하나만 만들어 두어도 행동이 조금씩 바뀝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화병 하나 꺼내서 물 담아 두셔도 되고 내일 도자기 하나 집에 들여놓으셔도 되고 모래 저금통 하나 사서 놓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병오년은 완벽한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을 돕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아시겠죠? 병오년은 운 시험 보는 해가 아니라 관리 시험 보는 해입니다. 잘 되게 해달라, 돈 들어오게 해달라, 이런 해가 아니라 이미 들어온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버텨온 것을 지킬 줄 아는 집이 살아남는 해입니다. 풍수특공대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풍수는 운을 불러오는 기술이 아니라 사고를 막는 기술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고요한 물 하나, 흙의 기운 하나, 저장 공간 하나, 이건 미신이 아니라 집안에서 돈이 새지 않게 하는 최소 장치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 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해도 이미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우리 집은 아직 아무 준비도 안 했구나 이렇게 느끼셨다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댓글에 병오년 재물운 지키겠습니다. 이 한 줄만 남겨주세요. 이건 보여주기용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하는 출동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풍수특공대는 혼자 잘 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같이 버티고 같이 살아남는 걸 목표로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병오년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집 안자리와 이미 새기 시작한 집을 되돌리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는 풍수특공대입니다. 다음 작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